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지 1년 4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그가 횡령한 금액은 무려 46억 원. 경찰은 범행 동기와 함께 남은 횡령금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시각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마무시한 금액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굉장히 큰 금액에 대한 횡령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이 횡령을 저지른 자의 지위가 이제 재정 담당 팀장, 그러니까 돈을 입출금하거나 결제하는 일차적인 권한과 결제권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이렇게 자신의 계좌로 횡령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그러니까 병원에 이제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주는 요양보 같은 돈이 있는데요. 네. 그 관련된 금액이 의료법 위반이다라고 하면 지급 보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급 보류된 금액을 횡령했다는 것인데 마치 병원에 그런 의료법이 해소돼서 지급한 것처럼 꾸미고 사실은 내 계좌로 돌려가는 수법을 썼다고 하는데요. 7차례에 걸쳐서 46억 원을 이제 본인의 계좌로 빼돌렸고요. 그중에 한 번은 42억 원을 한꺼번에 빼돌린 사실도 확인이 돼서 굉장히 대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회계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그리고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라는 지적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에 42억 원을 빼돌릴 수가 있나요? 이 정도 금액이면 사실은 누군가는 크로스 체크를 하거나 관리 감독하거나 회계 감사에서 적발이 조금 더 이른 시간에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몰랐다라는 것은 그만큼 회계 관리를 한 사람한테 집중시키고 감시나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사실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내 수중에 돈을 입출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다른 사람이 지켜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횡령할 수 있는 범죄의 동기가 생기거든요. 네. 그 점에 있어서는 이렇게 큰 돈을 한 사람한테 맡겼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제 부실이다, 관리 부실이다라는 지적이 따를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횡령 사실이 발각된 이후 해외로 도피를 하면서 1년 4개월 만에야 검거돼 오늘 오전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좀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46억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빼돌린 돈은 어디 쓰려고 하셨나요? 일단 인정한다는 말을 했고요. 16개월간의 도피 끝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붙잡혔다고 했는데 이 송환 현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공무원이 이렇게 수십억의 횡령을 하게 되면요. 파임 처분은 당연히 따르는 것이고 관련해서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도 손해가 보는데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많은 범죄 수익을 취득했기 때문에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고 경찰에서는 현재 경찰과 이민국 등의 공조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소재를 파악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개월에 걸쳐서 이제 소재가 파악이 됐는데 이 사람이 소재가 파악된 단서는 또 지인의 SNS를 통해서 이제 그 리조트가 특종이 되고 이 리조트 사진을 보고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리조트는 어디에 있는 리조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검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횡령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는 입장 자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횡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빼돌림, 이 국고에 들어가야 될 돈인데 이제 사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 돈의 행방을 찾는 데 이제 주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필리핀 마닐라에서 붙잡기까지의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인의 SNS를 통해서 덜미가 붙잡혔다고 했잖아요. 같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인터폴 적색 수배 과정에서도 실제 어디로 거주하는지는 정확한 정보가 들어오지 않다가 해외 도피 16개월 만에 여자친구 SNS에 이제 사진이 나왔는데 그 사진에는 리조트가 나왔고 리조트 외양을 보면 대강 어디인지 특정이 됐고요. 이 리조트에 방문해서 해당 경찰관들이 잠복 근무를 했습니다. 5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이 지금 40대 남성 횡령했던 사람이 나타났고 거기서 이제 체포됐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것인데요. 코리안 데스크에서도 협조를 했다라고 하고 현지 경찰도 협조를 한 사안입니다. 네, 일단은 국내로 송환된 상황이고 동시에 또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좀 관리 부실 문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면 관리 부실은 단편적으로 이 사람이 입출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금액이
금액의 입출금은 상부에 보고가 되거나 결제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셀프 승인을 거쳐서 인출을 했다는 겁니다. 셀프 승인이 가능한 구조 자체가 사실은 조금 부실 문제가 떠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이런 그 재정 관련 담당을 맡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분산해서 권한을 나눠줘야 이렇게 한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인출하는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내부 통제 제도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건강보험공단에선 이번 사건이 역대 최대 금액의 횡령 사건입니다. 네. 그동안은 큰 사건이 없다 보니까 이런 어떤 관리에 조금 더 소홀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련 내부 통제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횡령금을 회수를 다 했나요? 7억 원 정도만 회수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럼 30몇 억이 지금 회수되지 않는 네.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필리핀에서 16개월간 호화 생활을 했다라고 전해드렸잖아요. 많이 소진이 이미 된 상태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금액은 해외에 있는 가상화폐로 이미 이제 은닉하기 위해서 송금한 사실이 알려지고 있어서 실제로 우리나라 가상화폐나 이런 것들은 가상화폐, 가상자산도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 법원은 보고 있기 때문에 추징 보전 조치가 가능하지만 이 추징 보전 조치가 한국의 어떤 영역을 떠난 해에 어떻게 보면 알려지지 않은 가상화폐라던가 협조가 안 되는 곳의 가상화폐라면 몰수나 추징, 보전 조치가 좀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네, 쉽지는 않지만 일단 경찰은 최대한 횡령액을 보전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럼 이 횡령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횡령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죠. 네. 그러면 피해 회복을 했을 경우에 본인이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액을 피해 변제를 했느냐 아니면 소진하고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재판 단계에서는 이 횡령액에 대해서 일부라도 최대한 변제를 하는 노력들을 거치는데 현재로서는 피의자도 정확하게 본인이 어디에 자금을 은닉했는지 진술하지 않고 이것을 처분해서 국고로 다시 환수하기 위해서 변제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 손실로 남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제3자한테 은닉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여자친구나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이 범죄 수익을 은닉했는지 여부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범죄 수익 은닉규제법은 이것을 알면서 받은 사람에 대한 재산도 이제 추징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군대에 안 가려고 거짓으로 지적장애 판단을 받았다고요? 이건 무슨 일입니까? 네, 병역 기피의 어떤 수단으로서 정신장애를 받는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판례로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활동을 했던 아이돌 멤버가 네. 적발이 됐다는 소식이고요. 이 아이돌은 2018년부터 데뷔해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병역 검사 과정에서 신체 등급은 1등급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4등급을 받아서 4급 같은 경우는 공익근무 요원으로 현역을 이제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장애를 받은 경위와 관련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고 이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정신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되고 왜곡된 주장과 진술로 병원을 다녀서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이렇게 군 병역 기피를 했다라고 이제 판단한 사안입니다. 네. 근데 아무리 거짓으로 연기를 하더라도 신체 등급 1급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 이렇게 아래로 장애 진단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좀 의아한 점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200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7개월가량을 주기적으로 정신과를 방문해서 뭐 죽고 싶다, 약을 먹어야 될 것 같다, 불안하다, 심장이 뛴다라는 식으로 과장되고 원래는 겪지 않는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의사를 속여서 허위 진단을 받은 네. 것이지요.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술에 의존해서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본인이 정신과 치료를 필요할 정도의 굉장히 어떤 그 증상을 겪고 있다라고 속여서 병무용 진단서를 허위 발급받았고요. 더군다나 나아가서는 경계성 지능, 그러니까 이제 IQ 보통 이런 지능이라고 말하는 것을 한 60 정도 수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내가 아는 문제 풀 수 있는 내용도 모른다. 이렇게 거짓 진술하거나 거짓 체크하다 보면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고의로 허위 진단과 정신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 점이 이제 확인된 사안입니다.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도적인 병역 기피 행위다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더라도 정신지체가 있을 수 있고 정신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정신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재판부가 여러 면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연애 활동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연애 활동뿐만 아니라 본인이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한다거나 기획사와의 분쟁을 해결한다던가 어떤 사업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이 정신장애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오랫동안 한 것이 확인이 됐다는 것이고요. 국내에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이 정신지체라는 진단하고는 불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임수로 거짓말로 진단서를 받았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네, 연예계의 병역 기피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병무청에서 좀 대응 시스템을 마련했을까요? 일단 병무청에서는 여러 차례 이제 제도 개선이 있었고요. 네. 2017년에도 병적 별도 관리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핀셋 검증도 하고 관리도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전담 조직도 개편하겠다.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핀셋 검증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빅데이터를 동원한다는 겁니다. 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1차적으로 병역을 감면받거나 기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사후 행적을 계속 추적하겠다는 겁니다. 정신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병원을 다니는 진로 기록도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어떤 질병을 가지고 치료를 받았는지 데이터도 전송을 해서 만약에 일시적으로 속이고 나머지는 너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또 관련 전문 자격증을 따거나 이런 경우까지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병역 면탈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예방 활동을 하겠고 또 이제 민간자문위원회에 의학자문단을 위촉을 해서 조금 더 수준 높은 의학적으로 속이는 행위를 이제 방지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10대 남학생이 60대 경비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처음에는 경비원이 10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밝혔다가 입장을 바꿨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단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10대가 할아버지뻘, 적어도 아버지뻘 되는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잔인하게 폭행하는 영상이 퍼지다 보니까 국민들도 굉장히 분노한 사건인데 처음에는 손주 같은 마음에서 손주가 어디서든 사고 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또 일부는 쌍방폭행의 정황도 있어서 이런 진술이 나왔지만 저 영상이 SNS를 통해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본인에게는 참을 수 없는 수치감과 모멸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더 이상 이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사과의 진정성도 없는 것 같다. 처벌해달라. 이렇게 입장이 변화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 학생들 중 한 명의 학생이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경찰은 우범 송치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범 송치 카드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우범 소년이라고 해서 우범 소년은 보통 이제 미성년자 중에 특정 나이 그 청소년 중에요. 집단적으로 어울리려 다니면서 이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라든가 네. 술 마시고 소란 피우고 각종의 어떤 사건 사고가 너무 잦아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제 가출을 하는 경우에 우범 소년으로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그 가정법원의 소년부를 송치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소년부 판사님이 긴급 조치 같은 걸로 소년원에 보낼 수도 있고 이제 소년 분류심사원에 이제 보내는 조치들도 할 수 있는데 좀 비행성이 높은 소년에 대해서 보호 처분을 하겠다라는 신속하게 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이번 기회를 삼아서 이 소년들이 이렇게 남을 폭행하고 영상으로 조롱하고 올리고 제의식이 없이 자기들끼리 끼득끼득하는 내용들이 어른들이 보호해 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사회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잔혹한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따끔하게 이제 알려줘야 하는 조치를 해야 되니까 형사처벌을 시킬 수도 있지만 또 보호처분으로서 적정한 처분이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네, 우범 송치 방안 검토 중이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 역시 가해 처벌을 원한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향후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원하지 않는데 내 얼굴과 신체가 들어간 그 영상을 동영상에 게시한 점 그리고 경찰은 이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 불원 이사가 있었는데
있었지만 이게 3초간 기절할 정도로 신체의 안정성이 훼손된 사건이라서 상해를 이제 검토한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그 국민적인 분노는 굉장히 큰 사건이긴 하지만 상해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점, 그리고 아무래도 미성년자인 점, 그리고 보호나 계도적으로 이제 미성년자들에 대한 어떤 보호 처분이 필요한 점, 이런 것들로 봐서는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양형은 높지 않을 것 같고 보호 처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이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비행행위를 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보호자와 사회의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보호자가 있다면 그 학생들에게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60대 경비원을 직접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변제, 그러니까 뭐 치료비라든가 이런 위자료라든가 적절한 조치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이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갖길 바라면서 오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